여러분 안녕, 베트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테네 학당 제2탄 아테네 학당을 그린 라파엘로의 꿈과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테네 학당 제1탄에서는 아테네 학당에 등장하는 고대 그리스 시대 지식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37세에 요절한 예술가 라파엘로의 삶과 아테네 학당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오늘 나갈 내용 잠시 보여드릴게요. 예고편. 우르비노에서 피렌체까지, 바티칸 프로젝트와 아테네 학당, 라파엘로 이루지 못한 사랑. 지금부터 스타트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라파엘로 산치오 from 우르비노. 그가 살던 시기 1492년 콜럼부스의 신대륙 발견,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죠. 우리나라는 성종대왕 때 조선의 법전 경국대전이 만들어졌던 시기였죠. 라파엘로 산치오는 이탈리아 중부에 있는 우르비노 공국의 궁정화가이자 시인이었던 지오반니 산티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붓수저로 태어난 라파엘로는 아버지를 통해 그림의 기초와 인문학적 감성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라파엘로는 9살의 어머니가 12살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Oh no. 하지만 화가의 꿈을 잃지 않고 페루자의 화가 페루지노의 공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림을 배웠다고 합니다. 라파엘로는 하루가 다르게 그림 실력이 늘어 청출어람, 스승 페루지노를 넘는 그림 실력을 갖게 되고, 때는 1504년 최고의 화가가 되기 위해 다빈치와 미켈란젤로가 있던 르네상스의 중심 피렌체로 입성하게 됩니다. 피렌체에서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를 영접하게 된 라파엘로, 자신의 존재가 한없이 작아졌지만 꿈은 점점 커졌습니다. 최고의 화가가 되겠다는 꿈은 거장들의 장점을 스폰지처럼 흡수시켰는데요. 다빈치에게는 과학적 기법인 구도와 원근법, 색조를, 미켈란젤로에게는 해부학적 지식과 인체 표현법을 습득했습니다. 여기에 친절한 미소년 라파엘로는 자신의 성품과 비슷한 그라치아, 우아한 표정을 그리는 재능이 있었는데요.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온화한 표정의 성모의 이미지, 커피 브랜드의 엔젤 모델로 유명해진 아기 천사는 라파엘로가 만들어낸 이미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대 미술의 거장 피카소는 좋은 작가는 베끼고 위대한 작가는 훔친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파엘로의 작품은 이미 선배 예술가의 모든 장점을 훔쳐 더 멋진 그림으로 거듭나고 있었고, 4년간의 피렌체 생활이 끝날 무렵 라파엘로는 20 중반의 나이에 스타 화가로 사랑받기 시작했습니다. 높으신 분들이 이 스타 화가를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1508년) 피렌체는 여전히 르네상스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시기 바티칸의 교황 율리우스 2세는 바티칸 프로젝트, 즉 바티칸을 피렌체 이상의 르네상스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갖고 당대 최고의 예술가를 피렌체에서 스카우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의 건축가였던 브라만테를 성베드로 성당 프로젝트의 총감독으로 임명하고, 미켈란젤로에게는 천지창조로 알려진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라파엘로에게는 바티칸 궁의 방들의 프레스코 벽화를 그리도록 지시했죠. 특히 교황의 개인 서재였던 서명의 방의 네 벽면에 신학, 철학, 예술, 법학에 관한 벽화가 그려졌고, 이 중 철학에 관한 벽화가 오늘날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그림 아테네 학당입니다. 아테네 학당에는 두 평행선이 한 점으로 합쳐지는 소실점 베니싱 포인트가 두 주인공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르네상스의 그림에는 3차원을 2차원에 투영시켜 그리는 사형기하학이 반영되기 시작했는데요. 똑같은 최후의 만찬인데 느낌이 상당히 다릅니다. 왼쪽은 두치오의 최후의 만찬, 오른쪽은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다빈치의 작품이 확실히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다빈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수학을 모르는 자는 내 작품을 감상하지 말라. 아테네 학당의 상단에는 인문철학자, 하단에는 자연철학자와 예술가 위주의 배치를 했는데요. 종종 상단, 하단으로 분할하여 그렸던 스타일이 반영된 듯합니다. 두 주인공 외에도 철학자 소크라테스, 에피크로스, 디오게네스, 헤라클레이토스, 자연철학자 피타고라스, 히파티아, 유클리드, 프톨레마이오스와 같은 고대 그리스 시대 지식의 영웅들을 모아놓고 자유로운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학당은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그림이자 오늘날 인문학 하면 떠오르는 그림이죠. 이런 상징성이 생긴 이유는 지식의 영웅들을 다 모았다는 점도 있지만
원근법과 해부학, 명암 등 당시로는 첨단 과학적 기법은 물론 고대 그리스 철학과 예술의 완벽한 이해, 그리고 자유로운 캠퍼스의 낭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었던 꽃보다 화가 라파엘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클래식 스릴러의 대부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 그는 자신의 영화에 카메오로 등장하는 루틴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심리였을까요? 아테네 학당에서도 작가 라파엘로가 카메오로 등장합니다. 이분은 알렉산드로스의 화가 아펠레스인데요. 얼굴은 라파엘로 자신의 얼굴입니다. 정면을 보고 있는데요. 내가 그렸다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라파엘로는 30년 선배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가장 존경했던 것 같습니다. 아테네 학당의 주인공 플라톤의 얼굴이 바로 다빈치의 얼굴입니다. 염세주의자 헤라클레이토스의 얼굴은 내성적이면서 라파엘로에게 유독 까칠했던 미켈란젤로의 얼굴입니다. 아테네 학당은 1510년에서 1511년에 완성이 되는데요. 이때는 헤라클레이토스 즉 미켈란젤로가 없었다고 합니다. 밀라노에 있는 아테네 학당의 스케치를 보면 알 수 있죠. 하지만 1512년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가 오픈되었을 때 이 형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 감동을 받아 덧그림으로 미켈란젤로를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르네상스 3대 예술가가 아테네 학당에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기하의 아버지 유클리드의 얼굴은 베드로 성당 총감독이었던 브라만테라고 합니다. 교황 율리우스 2세에게 라파엘로를 소개한 분이 우르비노 출신 고향 선배였던 브라만테입니다. 율리우스 2세는 라파엘로와 그의 작품을 보자마자 이 젊은 청년에게 푹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질투를 느꼈을 만합니다. 수학자 히파티아의 얼굴은 라파엘로가 사랑했던 빵집 따님 마르게리타 루티라고 합니다. 58명의 등장인물 중 두 사람 라파엘로와 마르게리타가 유독 정면을 응시하고 있죠. 훗날 르네상스 미술평론 저술에 일생을 바친 조르지오 바사리가 아니었다면 두 사람 들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라파엘로의 마음이 들킬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그림은 라 포르나리나, 우리말로는 빵집 따님이라는 뜻의 그림인데요. 신분 때문에 결혼할 수 없었던 마르게리타에게 영원한 사랑을 고백하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왼팔에는 라파엘로 우르비노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그녀를 두고 라파엘로는 1520년 4월 17일 자신의 37세 생일날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Oh no. 조르지오 바사리는 그의 죽음에 대하여 뜨거운 사랑이 원인이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가장 사랑받았던 사람 라파엘로 산치오는 신들의 무덤 판테온에 묻히게 됩니다. 시인 피에트로 벤보가 쓴 그의 묘비명에는 대자연은 라파엘로가 살아있을 때 그에게 정복당할까 두려워했고 라파엘로가 죽자 자신도 죽을 것을 두려워했노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판테온의 라파엘로의 묘에는 오늘날에도 관광객들의 헌화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꽃 한 송이 바치고 싶습니다.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요. 라파엘로의 영혼의 갤러리 감상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티였습니다. 바이.